지금 비트코인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꼭 잡아내야 하는 장입니다. 이 단기 눌림이 있은 후에는 80K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승 기간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이 상승의 발판이 돼줄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어 주겠죠. 먼저 그 상승분들을 막을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 쪽에서는 다시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미국 쪽에서는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 전쟁으로 또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악재일지 호재일지 까봐야 아는 게 또 있죠. 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국의 금리 결정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도 제가 볼 땐 금리 동결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FOMC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해보시죠. 네,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차트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지금 3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해보세요. 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날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일단 차트는 이렇게 한 번 꺾인 후로 약 3% 이상의 하락분을 보여줬죠. 좀 더 가까이서 보셨을 때 이 59K 저점 부분과 23일의 하락 변곡점 부분을 이은 저항선을 설정을 해보고 이렇게 4시간 상에서 보시면 한 번 뚫어주려는 시도는 해봤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혀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항선을 밟아주지 못하고 결국 하락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리 스터디방에서는 이 저항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 쇼타점도 이 선을 통해서 적중을 해줄 수가 있었죠. 이 하락분의 목표 지점은 파동상으로 나올 목적지 64.9K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려서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이런 단기 타점은 거의 매일 봐드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저점을 잡아내는 이런 중장기 포지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봐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항선에 번번이 막힌다라는 얘기는 결국 힘이 부족하다라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 유동성이 부족한 거죠. 그럼 그 유동성은 어떻게 들어와 줄 수가 있을까요? 그쵸? 비트코인에 대해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호재, 그리고 비트코인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 한 방이면 거대한 유동성이 몰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호재가 나와주기 이전에 가격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이슈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쵸?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 금리 결정 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패드와치도 보시면 지금 약 7대 3의 비율로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금리에 영향을 줄 지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한 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죠. 자, FOMC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럼 먼저 이 최근 고용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졸트, 이 기업이 올리는 구인 보고서죠. 즉 비어있는 일자리 수입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네요. 즉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다, 구인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실업률은 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의 비율도 조금 줄었네요. 자, 그 다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도 네, 확연히 줄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수도 많은데다가 이 해고당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거네. 이거 고용시장 튼튼하네 라고 판단이 돼 보이죠. 이 고용시장이 튼튼하면 연준은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네, 금리를 굳이 내리면서까지 시장을 돌게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쌓이게 된 겁니다. 이 지표로만 봤을 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적어지게 된 거네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보다 거의 반토막난 모습을 보이죠. 이 비농업 고용지수란 쉽게 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주면서 새로 채용한 사람들의 진짜 실질적인 숫자들입니다. 지급할 월급 명세서가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보여주는 지수에서 이렇게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쵸? 지금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 해고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고 있다. 이 고용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지표들만 봐서는 고용시장 튼튼해 보이는데 겉보기만큼 사실 튼튼하지 않은 거죠. 지금 고용시장은 겉바속촉인 겁니다. 이걸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정말 내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물가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번 봅시다. 이 최근에 발표된 CPI와 PPI 물가지수 지표입니다. 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이란이 휴전 소식을 알리면서 유가가 폭락한 구간이 있었죠. 이런 일반 물가지수에 그 폭락한 유가의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당연히 눈에 보이게 물가가 확 내려간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페이크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근원 CPI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근원 CPI는 유가 같은 에너지 부분을 뺀 나머지 물가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그런데 이 근원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건 정말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캐비너시는 결정을 해줘야 할 겁니다. 인상을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역시나 동결을 또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시장이 금리 동결에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도 무난하게 이슈를 걸러내고 이 기술적인 움직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통해줄 때 더 많이 먹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 이 상단 구름대의 저항, 또는 이전에 이렇게 차트가 급격하게 꺾였었던 65.7K 부근에서 저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다시 올려지더라도 지금 불안하고 눈치 보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성된 이 박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있은 후에는 다시 이 눌림에서 저점 기회를 노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같이 잡아드렸었던 이 58K 부근의 저점 같은 부분을 또다시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박스 구간처럼 이번에 상승이 있고 나면 눌림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기술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이 전쟁이나 매크로 이슈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롱자리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비중 관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저도 우리 스터디방에서 아직 저점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눌림을 잘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는 눌림에서 이런 중장기적 포지션을 같이 잡아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무료 스터디방 입장해 보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좋아요 한 번뿐이니까 이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셨을 때 제가 적어둔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 핸드폰으로는 바로 문자를 보내는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대로 전송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스터디방 신청이 바로 되시는 거니까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구글 폼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때도 간단하게 스터디방 신청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스터디방 신청이 완료되시는 겁니다. 오시게 되면 전부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영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다시 차트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결국 이번 고용과 물가 지표를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땐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이 동결일 시에는 무난한 시장이 흘러가면서 기술적 지표들이 맞아줄 장이 다시 나올 테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 구간의 저점을 잘 잡아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구조와 시황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다음 자리와 또 달라질 상황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거의 매일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셔서 매일 나오는 관점 참고해 보시고 이 좋은 자리도 같이 이렇게 찾아가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 보실 때 써먹기 좋은 보조 지표들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쉽게 수익 봐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 지표는 AI 기반으로 타점을 봐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나 ICT나 패턴 등등 다양한 매매법들을 종합해서 입력을 해둔 다음에 AI가 스스로 학습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꺾이는 자리나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반등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안정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만 잘 해주면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은 벌어갈 수가 있는 지표니까 말씀드린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 후에 신청해 보셔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은 점차 반등을 가져오면서 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언제나 열려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방향만 맞춰내는 이런 단순한 홀짝 게임이 아니라 구간마다에서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